삶의 기적으로 인도하는 6단계 가르침, 미라클입니다. 시크릿과 호오포노포노 권위자 조 비텔 박사가 시크릿을 잃어버린 비밀을 밝힌다 라는 책입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대개 여기서 시작하지만 불평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세금이 싫어. 난 빈털터리인 게 싫어. 난 숙취가 싫어. 나는 불면증이 싫어. 와 같이 지금 내가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가로 안에 내가 싫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불평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 첫 단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규명해내는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불평을 의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난 이 고물차를 운전하는데 지쳤어. 이제는 더 이상 이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의도는 내 의도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또 훌륭하게 작동하고 또 외관도 멋지고 대근도 완납되어 있는 그런 차를 갖기를 의도한다입니다. 아니면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외로운 게 싫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나는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또 나와 공통된 부분이 많고 만날 때마다 재미있는 데이트 상대를 찾아서 연인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처럼 그것을 의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단계에서 규명한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 역으로 이용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를 한번 골라보세요. 무엇이든 지금껏 불평해왔던 것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그것을 의도로 전환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불행한 것이 싫어 라는 걸 1단계에서 적었다면 2단계 나는 행복할 작정이야 라는 것으로 의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정화입니다. 이 정화는 깨끗이 청소한다 라는 걸 말합니다. 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화는 거의 모든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잃어버린 비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외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정화에 관한 것들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화는 반의지, 또 부정적 믿음,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 또 부정적 성향, 그리고 당신을 낙담하게 하고 당신의 최선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데이터, 또 기억, 프로그램, 마음가짐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항상 올바른 일을 해왔고 또 의도를 설정했고 또 시각화도 했고 자기 암시 등 그 모든 것들을 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정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면 정화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정화는 지금 당장 당신의 이 어떤 이루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숨겨진 그런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또 믿지 못할 수 있지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는 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 마음 또 숨겨진 믿음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 믿음과 또 제한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정화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를 네빌라이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분이고요. 네빌 고다드는 비밀은 느낌 속에 있다를 포함을 해서 많은 책을 쓴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를 그냥 네빌이라고 부릅니다. 네빌화한다라는 의미의 네빌라이즈라는 말은 이 저자가 처음 만든 말이고요.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벌써 이루어졌거나 이미 된 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의 실제 경험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표를 네빌라이즈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자, 이것은 먼저 원하는 것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미래 언젠가는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멀찍이 밀쳐두기보다는 그것이 오늘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 차를 오늘 아침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차를 또 운전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오후에 데이트 상대와 데이트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오늘 봉급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제 오늘 일어난 것처럼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진정 그것을 믿게 된 상태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목표를 네뷸라이즈 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선 RAS에 주입됐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는 방금 온라인 상태가 되어 있어서 말을 합니다. 아, 그녀가 그것을 벌써 가졌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네. 그렇게 네뷸라이즈 하는 것은 RAS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주, 또 가능성의 장, 신성, 하느님, 또는 무엇이라 부르든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위대한 존재에게 요청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네뷸라이즈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몸은 세상에 이 생각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이 방법은 언제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성취하기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졌다. 어떤 느낌인지, 또 난 그것을 원해 라고 하는 대신에 단지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만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와, 그게 이미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인가요? 거의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영감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 일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중독, 집착, 욕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것이나 이게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것이라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정말로 BMW 차를 갖고 싶다 라고 할 때 원하는 모델이나 색깔이 있지만 이 말의 끝에 이것이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뭔지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전적으로 일이 특정한 방향으로 성취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절박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박감은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에 대해서 그런 집착이나 절박감을 가지겠습니까? 당신은 더욱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당신이 받은 영감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5단계는 내려놓기와 영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부분, 영감 있는 행동의 의미는 당신이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 영감이나 직관이 올 때, 아니면 가슴 속에서 관련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기회가 제시될 때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5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영감 있는 행동 취하는 것을 간과해 버립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시각화하고 상상을 해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는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삶은 공동 창조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서 에너지를 가진 다른 존재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에너지끼리 춤을 추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일이 되는 방식에 관한 집착이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당신이 원했던 그것으로 인도하는 영감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끌어당김 5단계 공식입니다.